그러면 이 책을 읽고 저는 어땠냐?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라의 사생활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2시 38분입니다. 오후 2시 38분 아니고요, 새벽 2시 38분. 어쩌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밖에 나가서 오늘은 일을 했던 거는 아니고 집 안에서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정리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어요. 오늘은 원래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가지고 급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일 방송할 주제가 이 폴리아모리예요. 그러니까 다자연애.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아나이스닌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어요. 이 여성 작가의 삶을 다룬 그래픽 노블을 읽게 됐어요. 레오니 비쇼프라는 사람이 쓰고 그린 그 책이고 바람북스에서 출간이 됐어요. 아나이스니는 이 폴리아모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실행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말 편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남편이었던 휴길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0살 정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가졌던 미국인 은행원이고요. 이 아나이스니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연인이 되는 소설 북해기선이라는 소설을 또 쓰기도 했던 헨리 밀러라는 작가가 있었고요. 아나이스닌의 연인이었고, 이 헨리 밀러의 와이프가 있어요. 굉장히 그 매력적인 여성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준이라고 하는 이 여성과도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애자였던 거죠, 아나이스닌이. 그리고 사촌이었던 에두아르도, 자신의 상담가였었던 2명의 정신분석학자와도 사랑에 빠지고 연인 관계에 빠지게 되죠. 알렌디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토랑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오토랑크라는 상담가가 더 중요해요. 프로이트 학파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었고, 또 예술가들의 심리를 주로 분석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과도 연인이었고,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근친상간 관계에 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폴리아모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아나이스닌의 일기에 나와요. 일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용들이거든요. 아나이스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일기예요, 일기. 이 여성은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오는 11살 때부터 죽기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기를 써왔거든요. 아나이스닌이 1903년에 태어나서 1977년도에 자궁암으로 죽어요. 그 시기 동안 계속 일기를 썼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작가 생전에도 발표가 되지만 작가 사후에 무삭제본 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아나이스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이 아나이스닌의 일기는 몇 권의 굉장히 유명한 일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헨리와 준이라는 책입니다. 펭귄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오늘 이 그래픽 노블과 함께 이 책도 같이 읽었던 책인데, 명성이 사실 어마어마한 책이어서 저는 사놓고 꽂아만 놓고 읽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읽게 된 거죠.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1931년 10월부터 1932년 10월까지 아나이스닌의 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가 딱 아나이스닌이 헨리 밀러와 그의 와이프 준을 만나는 딱 그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불을 품고는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무난하게 안정적이고 나름 이제 또 부유했던 남편 휴 길러 와이프로 살아갔던 그런 여인에서 헨리 밀러와의 만남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관능, 자신의 욕망 이런 것에 눈을 뜨게 되고, 헨리 밀러의 와이프인 준을 통해서는 더 정점을 딱 찍게 되죠. 자신의 어떤 양성애자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도 알게 되는 거니까. 딱 그 시기의 일기가 헨리와 준이에요. 이거는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여성 해방.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본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 작가가 솔직하게 이렇게 썼던 기록들이 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나이스닌의 일기는 1966년도에 처음으로 출간이 돼요. 그러니까 아나이스닌이 살아있을 때 그녀가 편집을 하고 재가공을 해가지고 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기의 출간으로 인해서 아나이스닌은 완전히 위상이 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작가기는 했었으니까. 그러나 존재감이 굉장히 약했었고 대중이나 뭐 평단이나 그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66년도에 본인의 이런 일기를 출간하고 나서 스타가 되죠. 특히 60년대 후반에 페미니즘이나 어떤 그 반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아나이스 닌이 또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저는 어땠냐?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 책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뭐 여성의 욕망이나 자유연애나 뭐 예술가로서의 그 삶을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담은 전례 없는 책이다. 이게 이제 주된 평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의 주제가 뭐 자기 욕망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이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거나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기록도 아니고 이 책의 진짜 주제는 거짓과 기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나이스 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사랑한 거는 본인의 어떤 중심과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냥 첫째로는 누구도 끊어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누구도 끊어내기 싫어하는 자기 욕심이 표출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폴리아모리 다자연애를 다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소설가 그 헨리 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나이스 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나의 욕망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산불이 일어난 것 같다. 그는 내 몸에 불을 지른다. 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떤 욕망에 눈뜨게 하고 에로스의 측면에서 자극을 줬던 그런 관계인 것이고 이제 창작자로서 서로 또 영향을 깊게 주고받아요. 서로 이제 글을 봐주고 퇴고를 해주고 뭐 이러기도 하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남편이 줄 수 없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진정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은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랑한다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 것이고 근데 나는 남편과의 관계, 이 휴 길러와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만족했던 적이 없다. 그러나 이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야만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럼 지속되어야만 하냐?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나이스 닌만의 어떤 논리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헨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휴와의 관계도 그렇고 아나이스 닌이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제 좀 약간의 미화가 들어가냐면 이 남성들에게 본인은 잃어버렸던 창조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뮤즈가 되는 거죠. 창조력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도움도 줘요. 헨리 밀러 같은 완전히 이제 마흔이 될 때까지도 이 사람은 자리를 못 잡고 가난뱅이 무일푼 작가였거든요. 이 헨리 밀러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아파트를 얻어주기도 하고 출간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또 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관계, 그러니까 본인에게 각자 다른 지점에서 또 주는 것들이 있는 이 여러 명의 남성들을 누구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어떤 욕심이 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두 번째로는 아나이스 닌이 일종의 어떤 중2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술가병?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땐 굉장히 좀 황당하잖아요. 이런 어떤 관계들,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 그리고 애인의 부인과의 또 관계. 이 모든 충격적인 어떤 관계들,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아나이스 닌이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예술가라는 인식, 자의식 때문이었거든요. 자신은 예술가이고 그래서 다른 질서에 속한 존재라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아나이스 닌에게는 있어요. 일기를 읽다 보면. 이것도 그닥 와닿지는 않는다. 아나이스 닌의 일기는요, 크게 봐서는 이제 두 번 나눠서 출판이 되는데, 아나이스 닌이 살아있을 때, 이거는 아나이스 닌이 기획을 하고 뭔가 이제 편집을 하고 해서 일기를 내보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나이스 닌 사후에 뉴욕의 그 동부의 남편이 휴 길더였다면 서부의 남편은 루퍼트였거든요. 이 서부의 남편이었던 루퍼트가 삭제되지 않은 아나이스 닌의 일기를 출판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나이스 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근친상간이 있는 것이고 낙태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아나이스 닌은 휴길더와 결혼하고 있는 그 사이에
헬리 밀러의 아이를 임신을 하거든요. 근데 아나이스닌이 생전에 출간했던 일기를 보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이 됐고 그래서 그 아이를 몸 밖으로 끄집어낸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삭제되지 않은 무삭제판 일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헬리 밀러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낙태를 한 것으로 나와요. 계획적으로 사산된 아이를 낙태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를. 아나이스닌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나이스닌 사후에 다시 바로잡아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됩니다. 물론 아나이스닌의 이 책은, 이 헨리와 준 이 책은 세간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성의 어떤 자기 욕망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랄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둔다면 어느 정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책인 것은 맞죠. 그러나 아나이스닌의 그때 당시의 삶을 가능하게 했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진실들, 휴 길더 남편으로 인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달지 진실을 일부를 은폐하고 일부는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르게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세라의 사생활 오늘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저의 관점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서로의 생각들을 좀 알고 나누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